네, 지금부터 경어 대선사 선시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육강이 지난번에 그 등등상속 등등상속 하려고 휴대폰으로 찍어왔죠. 그게 이렇게 저기가 PPT가 있으면 딱 보여주면 멋있잖아요. 근데 없으니까 그냥 이걸로 해야지 뭐. 그래서 우리가 32, 33도 아니고 지금 34 할 차례인가 혹시? 네. 31. 이게 이렇게 밑으로 밀렸죠? 32, 31, 33에 회차로는 33이죠? 네. 33 밀려서 이것은 뭐냐면 등등상속. 어저께도 이게 나와가지고 내가 오늘 한다고 말을 해놨어. 자, 등등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부처님의 법맥도 이런 멋있는 이름이 없어요. 근데 경어선사가 등등상속이라고 하면서 멋져 안 멋져? 무지하게 멋지지. 그 글씨 제가 보내드린 거 봤죠? 글씨도 멋있고 그 내용도. 그러니까 이제 왜 이런 일이 있냐면은 경어선사가 처음에 깨달음을 성취하시고는 어떻게 했죠? 깨달음을 성취하시고는 그냥 그 1881년 5월 달에 그냥 천장암에서 그냥 오도가를 공포하시고 법맥을 말씀하시는데, 그때 이제 만화보선은 뭐예요? 경어선사의 사실은 경어선사의 스승이 사실은 만화보선이야. 원래는 그 저기죠, 뭐죠? 개허죠, 그죠? 원래는 개허대사인데 개허대사는 법명도 몰라. 근데 이제 그 출가할 때, 청계사 출가할 때 개허대사 밑으로 했지만, 개허대사가 속퇴를 하는 바람에 경어선사가 8살 때 그 동학사로 오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수업을 공부를 받은 사람은 만화보선이에요. 근데 만화보선은 대단한 사람이죠, 그분도. 왜냐면은 그분은 이제 그 선적으로 공부보다는 원력이 컸어. 그래서 이 보살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원력보살이라고 하죠. 원력보살이라고도 하고, 불사를 하도 많이 하셔서, 뭐라 그래요? 화엄보살이라고 하죠. 화엄보살이에요, 이분은.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그 불사를 하신 분이고, 실질적인 그 오늘의 동학사의 모습을 갖추고, 동학사에다가 말할 것 없이 강원을 세운다니까요. 대단한 일이에요. 그때 당시로는 진짜 획기적인 일이죠. 누가 동학사 꼴짜기가 안 가잖아. 근데 동학사에다가 강원을 세우는데 경어스님이 1회 졸업생이에요. 멋있지? 그리고 또 1회 입학생이니까 1862년. 그래서 이 그 법맥이, 그래도 이 경어선사가 법맥을 말씀하실 때 만화보선은 깨달음이 없으니까 뭘로만 한다? 나의 수업사로만 한다. 수업사. 공부 가르쳐준 사람. 공부 가르쳐준 스승으로만 하지? 그거를 문맥으로 그걸 남겨가지고 그 누구죠? 방한함 스님이 쓴 그 선사 경화사 행장에 써 있어요. 문자로.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많이 될까 해서 이제 그 뒤로 그 만화보선이 이제 천장암을 찾아와가지고 그 돈을 많이 내세요. 그러면 천장암 중숙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도 웃겨. 천장암 중숙이도 내가 박사 논문 쓰고 갔을 때는 그 허정 스님이 분명히 있었다 그랬거든요. 얼마 후에 1년인가 그 내가 실제로 볼게요 그랬더니 없어졌대. 이게 말이 되느냐고. 아니 천장암 11탄 중숙이가 왜 1년 만에 없어지느냐고. 누가 이 잘못을 누가 해야 되나. 그래서 나는 실제로는 못 봤고요. 그 이흥호라는 사람이 공성의 피한길이라는 거에 그게 써있어. 천장암 중수기를 경어선사가 썼다고. 근데 거기에 시주자가 만화보선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만화보선이라는 자가 처음에는 경어선사가 깨달음을 구하고 난 뒤에 그 조실방에서 빈둥빈둥 도르니까 이게 어른이 일어나도 일어나지도 않고 그랬다가 하니까, 제가 이 무사인의 본래 면목은 이렇습니다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돌하죠. 어떻게 보면 31살짜리가 스승한테 안 일어나. 뒹글뒹글하고 있으면 그 뒹글뒹글을 왜 하냐면은 어디로 갈 것인가를 몰라서. 가긴 가야 되는데 갈 자리를 못 정하는 거야. 근데 11월 15일 날 깨달음을 성취하시고 난 후에 얼마를 뒹굴어요? 2달간 뒹굴어요. 근데 뜻
뜻밖의 그 경호 스님의 그 형인 태허 성원이가 마곡사에 있다가, 마곡사 그 대원암에 있다가 주지 발령을 받는 거예요. 천장암 주지. 이거 대박이야? 그러니까 이게 하늘이 이렇게 도와야 돼. 그러니까 경호선사를 돕기 위해서 하늘이 간춤절, 눈물 날라 그러지? 경호선사 갈 곳이 없으니까, 뒹굴고 있으니까. 천장암으로 발령을 해요. 1월 5일날. 그러니까 경호사가 1879년 11월 15일날 대도를 성취하지고 빈둥거리니까 1880년 1월 5일자로 천장암 주지가 돼. 그 연락을 받고 어머니 그러니까 여동생 둘이잖아요. 전봉준한테 간 여동생 말고 또 하나 있어요. 이 여동생. 그거 다 데리고 그 떨거지들이 다 거기 모여있어. 빨리 와라 이래가지고 경호선사가 뒹글다가 오단벌 빨리빨리 지어가지고 저한테 배낭 메고 가. 그게 이제 동학사를 떠나는 계기인데, 그때에 이제 그 만화 보선이 있었잖아요. 저런 보장 호로자식 같은 놈이 실컷 가르쳐 놨더니 떠나버렸어. 근데 그 후에 이제 만화 보선이 천장암을 와보고 이러면서 경호선사를 알고 경호선사를 깍듯이 대접을 아, 이 깨친자다, 이 자는. 법기니까 건드리지 말라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천장암 중수를 하고 보수를 하면서 경호선사 마음이 움직여요. 그래서 경호선사가 이제 깨달음을 성취했을 때는 만화 보선을 안 넣고 가시기 전에 이 등등상속은 언제 했냐면 1902년에 줘요. 1902년에 누구에게? 해월에게 줘요. 해월에게. 직접 쓰세요. 쓰시고 해월 전법계도 주고, 왜냐면 내가 떠나야 되는데 내가 떠난 후에 반드시 이게 문제가 될 거라는 걸 아셔가지고 거기에다가 등등상속에 이제 경호선사는 용암해연으로 있잖아요. 용암해연 밑에 제자가 영월복률이야. 영월복률 밑에 만화 보선이거든요. 그 두 개를 다 집어넣어. 그래가지고 이게 난리가 되는 거야. 왜냐하면 경호선사로부터의 청허휴정은 원래는 11세 손이었는데, 경호선사가 청허휴정 밑으로 11세가 왔는데 만화 보선하고 영월복률을 넣으니까 얼마가 돼? 13세 손이 되는 거고, 환성치안으로부터 경호선사는 7세 손이다 라고 했는데 두 개 넣으니까 9세 손이 된 거야. 이게 두 개가 집어넣어져서 난리가 나서 싸우죠 맨날. 근데 사실은 내가 그 경호의 법목과 그 제자들 할 때도 마지막 책이잖아. 거기에 다 썼지만 경호선사가 쓰신 대로 해야 돼? 니네 맘대로 해야 돼? 경호선사가 쓰신 대로 해야지 왜 니네 맘대로 해? 아주 여기 조계사에서 무슨 행사하고 그냥 그 세미나 할 때도 난리도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근데 결론은 그거예요. 경호선사가 등등상속을 써놓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등등상속을 안 써놨으면 엄청나게 이게 헷갈렸을 거예요. 근데 해놓는 바람에 땅땅땅. 그런데 또 뭐라냐면은 어떤 또 학자 하나는 뭐라냐면은 만화 보선은 넣되, 만화 보선의 스승인 영월복률은 넣지 말자 그래. 그건 말이 안 돼. 영월복률이 없으면 그 후에 스승인 경호선사는 용암해연으로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만화 보선을 넣으려면 뭐대로 영월복률을 넣어야 돼. 영월복률을 넣어야 돼. 스승이니까. 또 영월복률을 넣으려면 누구를 넣어야 돼? 이게 용암해연이에요. 그러니까 경호선사는 용암해연으로 법을 이었기 때문에 이 둘은 그냥 넣어줘야 돼. 만화 보선하고 영월복률은 운명이죠. 그래서 경호선사 스스로가 그 등등상속이라는 그 멋있죠 그거? 되게 멋있잖아. 그래서 써놓고 갔어. 그러니까 대단하시죠. 이 경호라는 인물은 이제 깨달은 자는 그런가 봐요. 깨달은 자 중에 진짜 확철하게 대오한 그런 사람은 저런 모습을 보이나 봐. 경호 같은 모습을. 그러니까 철두철미하게 이거를 다 하면서도 드러내지 않게. 그래서 그거를 누구한테 줬냐면 해월해명에게 줘요. 전법계랑 같이. 그런데 이 멍청한 해월해명은 그 중요한 거를 세상에 공개하지 않아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야. 계속 이게 법력 때문에. 나중에 이제 정리가 돼서 이제 하긴 했지만 그게 이제 어디로 건너갔어요? 진제 스님으로 가가지고 진제 스님이 그거를 또 어디다 던줄 알아요? 부산시에다가 기증한 거야. 이게 말 돼야 안 돼? 아니 미쳤나봐. 부산시 문화재로 그 등등상속하고 해월스님 전법기하고를 두 개를. 아니 나 그래서 조계종한 제한백의 조계종은 왜 안 찾아오느냐. 그걸 찾아와야지요. 거기다가 왜 기증을 해. 그런데 또 어떨 때 내가 생각해보면 대한불교 조계종이 저렇게 그냥 흔들거리고 저렇게 쑥대밭이 될 바에는 그냥 부산시 문화재로 가 있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갖고는 있지만 그거는 그래도 아니잖아요. 그러한 그 역사적 이 등등상속이라는 이게 그거를 갖고 있어요. 아픔을. 그래서 제가 그거 읽어드리려고 읽어만 드려야지 이거 원래 그 수업에서는 다 했는데
너무 멋진, 예, 그게 왜 하필이면은 부산시에 가 있느냐, 나는 그 말이요. 어이가 없어? 어이가 없어. 응? 그리고 또 경호 스님이 준 그 엄기비가 준 금낭가사 있잖아요. 그거를 경호 스님이 해월한테 줬는데 해월은 철우한테 줬거든. 근데 구미 금강사에 모셔져 있다가 철우 스님이 가니까 그거를 또 구미시에다 기증을 했대. 아니, 그러니까 이 한국 조계종이 얼마나 현찮으면은 그런 행동을 보일까라는 생각이 들지요. 탄탄하게 여기에 큰 불교 박물관이 있고 그것이 안심이 된다면은 그렇게 했겠습니다. 물때가 없어서 그랬을까요? 이제 또 있잖아. 그거 도난의 위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거기다 갖다 줬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하도 어이가 없어. 나 그거 보러 가려고 구미 금강사를 보러 가려고 전화를 했더니 구미시에 기증을 했대요. 놀라운 일이죠. 경호사는 입어보지도 않았는데. 어쨌든 이 멋진 등등상속, 그죠? 여기 써있잖아. 등등상속이라고 점을 이렇게 했죠. 찍고 이제 경호선사가 하는 건데 이것만 읽어만 드려야지 뭘. 제일 처음에 경호선사 법맥은 우리나라에서 태고보우, 그 다음에 화남혼수, 귀곡가군, 벽계정심, 벽성지엄. 여기 벽성사 있죠? 그 벽성사가 벽성지음이 한 거예요. 보영영관, 청허휴정. 이 청허휴정이 누구요? 청허당이죠. 청허당. 저기 서산대사이. 그 다음에 청허휴정은 제자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사명유정이 유명하잖아요. 사명당. 근데 법을 사명유정으로 주지 않아요. 경호선사 법은 사명유정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편향언기로 내려요. 그 성자 있잖아요. 위대한 성자 있지. 그게 편향언기야. 그 다음에 풍담의심, 월담설제, 그 다음에 환성지향. 이 환성지향이 통도사에서 그 저기를 당하신 분이지. 그 뭐죠? 그 무슨 난? 무슨 난에 얽혀가지고. 그 다음에 호암체정, 그 다음에 청봉거한, 그 다음에 율봉청고, 금허범첨, 그 다음에 용암해연이에요. 그러니까 용암해연은 경호선사가 이어준 거예요. 경호선사가 거기서 왔다가, 왜냐하면 용암해연은 왜 이었다 그랬죠? 다 찾아보니까 그 누구요? 걔 그 허주덕진이 경호선사를 빠이꽃 하는 바람에 어차피 뭐 허주덕진은 깨달은 자인가? 없잖아. 경호선사가 무사자고해서 스승이 없잖아요. 그래서 허주덕진은 또 왜 했다 그랬죠? 허주덕진은 전주 동고사 경호선사와 관계가 깊고 또 영당 박한영도 전주 동고사 출신이고 또 동고사를 자주 들리셔갖고 허주덕진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양 스승이 없을 바에는 그냥 허주덕진 하자. 그리고 마침 허주덕진이 그 마곡사에 와 계셨었어요. 그때 이제 누구요? 그 알잖아. 경호스님 형이 태영 성원하고도 많이 관계가 있어서 허주덕진이 그 마곡사에 머문다 해서 마곡사를 4번 찾아가잖아요. 못 만나지. 5번째 기허주장자라는 시를 줬더니 보이코트. 아 그래? 허주가 뭐 어지간한 줄 알았더니 허당 맹꽁문이로구나. 허당 맹꽁문이. 그래서 경호선사가 이렇게 찾다가 만화보선 위로 올라가서 영월복률, 영월복률 스승이 용암해연이 있으니까 그리 이었는데 있고 나니까 이게 그 만화보선이 너무 잘해. 그리고 은혜도 많이 있고 괜찮은 것 같아. 뭐 내가 보기에도 경호사가 잘한 것 같아. 왜냐면은 용암해연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요. 100년이 넘는 차이가 나서 그래서 그 사이에 영월복률과 만화보선을 꼈죠. 이거 나오죠? 용암해연, 영월복률, 만화보선, 그 다음에 경호성우. 뭐냐? 경호성우. 그래서 경호성우 됐고 그 밑으로 해월해명이라서 해월해명까지 딱 써주고 경호선사가 등등 상속을 낳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거를 부시면 안 돼. 아니, 직접 본인이 쓴 건데, 안 그래요? 그런데 자꾸 막, 뭐, 영월복률만 빼고, 만화보선을 넣어라? 아니면 둘 다 빼라? 둘 다 넣어라? 이렇게 막 3파전이 벌어져서 난리도 아니야. 쉿! 땡땡땡! 단어! 여기 있는 게 건드리면 안 돼. 만약에 경호선사가 이런 걸 안 남겨놨으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이렇게 엄연히 경호사 등등상속이라는 멋진 이름으로 남겨놨는데, 그리고 또 그거를 해월해명에게 줬거든요. 그러면 됐지. 근데 이거를 처리를 잘못한 게 해월해명이 그거를 간직하고 있어갖고 이렇게 법이 이어진지를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 게 이제 이 등등상속이라는 기가 막힌 이름으로 해서 오늘의 법맥을 경호선사 스스로가 땡땡땡 이렇게 정리해놨기 때문에 아무도 이거 건드리면 안 돼. 제가 말했지만 내 걱정이 뭐요? 진제법원 밑으로 누구냐는 거죠. 법이 끊어지게 생겼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속 시끄러워요. 저는 내가 살아있는 아직 경호선사를 선양하고 살아있는 사람이라
거기에 촉각이 너무 곤두서 있고 도대체 누구한테 그 법을 이어서 한국 선불교가 부끄럽지 않을 것인가. 부끄럽지 않게 해달라고. 그죠? 그래서 너무 걱정해요. 자, 일단 여기서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